네, 금요일은 축구 첫 번째 이슈부터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국가대표 축구팀에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던져졌습니다. 바로 소속 협회를 바꾼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 예, 이 선수가 소식이 굉장히 좀 핫했는데 이 선수를 바라보는 홍명보 감독의 속마음은 어떨지에 대해서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이죠. 25일에 이제 9월 A매치 소집 명단이 발표가 됩니다. 대표팀이 9월 1일에 인천 공항에 모여서 출국을 하고 또 해외파들은 바로 미국으로 건너오게 되는데 다음 달 7일 이제 미국 그리고 10일 멕시코하고 평가전을 치르고요. 이번 그 원정 평가전은 홍명보호의 그러니까 그 A매치 평가전을 위한 첫 원정입니다. 네. 그동안 취임 이후에는 아시아 지역 예선, 월드컵 예선 3차 예선이 열렸기 때문에 10경기, 홈 5경기, 원정 5경기 치르긴 했지만은 이런 성격하고는 좀 다르고 7월에 동아시안컵도 한국에서 열렸던 경기였죠. 그러니까 아시아권을 벗어난 상대, 수준 높은 우리가 북중미 월드컵 본선에서 만날 수 있는 상대들과의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상당히 퀄리티 높은 경기들을 할 수 있는데 이 경기를 위한 소집 명단 발표를 앞두고 지금 말씀해주신 카스트로프 선수의 이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난 11일에 피파에서 국적 변경 플랫폼 공지를 통해 가지고 카스트로프 선수가 독일 축구협회를 떠나서 이제 대한축구협회 소속으로 바뀌었다라고 알려지면서 이제 많은 또 취재가 시작됐고 실제로 이제 대한축구협회도 카스트로프 선수가 이제 한국 대표팀 뽑힐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에 대해서 이름들은 조금씩 들어보셨을지 몰라도 해외 축구를 자주 보지 않으신 분들, K리그를 위주로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 선수 누구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 선수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독일인 아버지하고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제 혼혈 선수죠.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이 선수는 이중 국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독일 디셀도르프가 고향이고요. 디셀도르프에서 굉장히 유망주로 성장을 했습니다. 뭐 독일 대표팀 16세 이하 대표팀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2세 이하 대표팀까지 연령별 대표팀을 모두 다 거친 선수고요. 니른베르크 분데스리가 이제 2부 리그인 니른베르크에서 엄청나게 활약을 했고 이미 이번 여름에 약 500만 유로가 넘는 이적료를 기록을 하면서 저기 아주 명문팀이죠. 미넨글라드바흐로 또 이적을 해가지고 지금 프리시즌도 이미 잘 보낸 상태입니다. 사진이 조금 약간 카스트로프 선수가 좀 올라갔네요. 예, 많이 올라간 사진을 픽을 해주셨는데요. 좀 조심해야 되겠는데? 최근 사진은 굉장히 젊은 사진인데, 이 선수가 이제 가장 화제를 모으는 부분은 멀티플레이어 능력. 그리고 뛰어난 볼 운반 능력 그리고 파이터 기질 이런 부분인데 소화할 수 있는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비형 미드필더, 공격형 미드필더 거기다가 왼쪽 풀백, 상황에 따라서 오른쪽 풀백까지 소화할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전술적으로 우리 현대 축구가 보면은 중앙 미드필더가 풀백 역할을 소화할 때도 있고 풀백이 이제 인버티드 역할을 소화하면서 그렇게 서로 막 바뀌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현대 축구의 전술적 흐름을 쫓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스타일의 선수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원래는 이제 무릎 쪽 부상으로 인해 가지고 올 시즌 출발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어가지고 선수 본인이 재활을 다 마친 뒤에 프리시즌에 들어갔고 지금 프리시즌도 상당히 잘 치렀고 지금 포카를 시작으로 이제 DFB 포카를 시작으로 독일 축구가 이제 시즌을 시작했는데 이번 주말에 함부르크를 상대로 이제 리그 개막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이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분명히 축구 내적으로 그러니까 이 선수가 선수 본연의 가치로서 해줄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논점이 축구 외적으로도 사실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다른 종목들 뭐 농구라든지 혹은 다른 나라의 축구팀들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들에 비해서 혼혈 선수 내지는 귀화 선수에 대해서 좀 문이 많이 닫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잖아요. 어떤 단일 민족,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를 곰과 호랑이의 곰과 환웅의 어떤 결합으로 단군 할아버지 태어나시고 우리가 이제 단일 민족을 쭉 살아왔다라는 거기에 굉장히 우리는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 세계의 사회적 흐름이 그렇게 바뀌었고 맞아요. 우리 한국 사회 자체도 이미 다문화 가정이 21세기 들어가지고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많이들 보고 있고요. 혼혈 뭐 아이들, 어른들 또 이미 K리그에서도 이제 그런 유형의 선수를 강수일 선수를 비롯해서 뛰고 있었고 말씀해주신 대로 농구는 우리가 이제 기화 선수
그리고 이제 한국 혼혈 선수들을 빠르게 받아들여가지고 전력 강화를 꾀했고, 야구 같은 경우에도 에드먼 현수킴, 맞아요. 예, 이미 지난 WBC 때 합류를 했었었죠. 근데 축구는 이상하리만큼 좀 그 문이 닫혀 있었는데 국가대표가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볼 이제 때는 여자 축구가 한 명 있었죠. 예. 그렇죠. KC 유진 페어. 예. KC 유진 페어 선수가 이제 A 대표팀과 17세 이하 대표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유진 페어 선수가 이제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난 혼혈 선수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잘 안 된 이유가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단일 민족에 대한 인식도 갖고 있지만은 병역 문제가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예. 그러니까 과연 우리 대표팀에 올만한 수준의 클래스를 갖고 있는 선수가 병역을 비롯한 현실적으로 한국인이 되면서 기존에 감내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을 굳이 감내하면서 한국 대표팀에 뛰려고 하겠느냐라는 그런 문제도 존재했던 것도 사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내부에서 이미 성장한 혼혈 선수들을 받아들이는 문제도 있지만 이제 해외 외부에서 데리고 온 선수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사실 최근에 동남아시아만 봐도 인도네시아라든가 뭐 말레이시아, 최근에 베트남도 베트남도 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기아 선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잘 안 되고 있었죠. 그런데 카스트로프 선수 문제는 최근에 생각보다 쉽게 풀렸습니다. 카스트로프 선수가 그러니까 아직 병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병무청에서 정확히 얘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가능성 자체는 이 선수는 태어나기를 이중국적, 예. 한국인 어머니와 독일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랐을 때 최근에 병역법을 보면은 만 38세 이상일 때 이제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어느 정도 소화한다는 거기에 뭐 걸릴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사실 독일인이면은 전혀 해당 사항이, 해당 없죠. 사항이 예.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카스트로프 선수가 최근에 그 협회 변경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는 제가 다 감당하겠다. 네. 그것 때문에 저는 참 놀랐어요, 사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병역 문제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한국에 와가지고 어떤 활동을 한다거나 뭘 했을 때 그럼 세금은 어떻게 부과를 할 네네. 거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다 얽힐 수 있는데 나는 그거 다 내가 감수하고 저는 한국 대표팀에서 뛰어보고 싶습니다. 네, 뭐 복잡한 거 다 차치하고서라도 네. 일단 북중미 월드컵이 당장 내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나도 월드컵에 한번 뛰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선수로서의 욕망이 가장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모든 게 다 풀린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한축구협회도 축구에 대한 행정적 부분은 우리가 해소해 줄 수 있지만 병역을 비롯한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죠. 예,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게 처음에 이제 협회의 답변이었는데 거기에 대해 선수가 그거 제가 다 그냥 감내할게요. 라고 하고 들어왔고 이런 얘기를 듣게 되니까 대한축구협회도 그렇고 이제 대표팀에 있는 홍명보 감독이나 코칭 스태프도 이거는 이 선수가 뭔가 대표팀을 자기가 한번 월드컵을 가기 위한 그런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이 친구 상당히 진지하게 한국 네. 대표팀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라는 인식 변화를 가지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5월에 카스트로프 선수가 어머니와 함께 굉장히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이 선수가 태어나고 나서 한국에 굉장히 많이 왔었다고 해요. 어렸을 때 성장 과정 때는 한 10번 넘게 한국에 와서 어머니의 가족들, 자신의 친척들하고도 만나고 한국 음식도 잘 먹는 편이고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한국어를 집에서 썼기 때문에 한국어를 듣는 능력도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직업 축구 선수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휴가를 내 가지고 한국으로 오고 가고 여행하기 쉽지가 않았던 거죠. 근데 모처럼 시간을 내서 지난 5월에 왔고 지난 5월에 와서 국내 매체 이제 풋볼리스트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 이 선수가 굉장히 한국인의 정체성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보여요. 사실 그게 외국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한국인의 피가 섞여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모국을 독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고 네. 그렇다면 독일인으로서의 그런 정체성들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보다 좀 더 강하지 않을까? 그런 게 조금 일반적인 그렇죠. 예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상보다도 훨씬 더 한국인의 정체성이 강하고 한국에 대한 애착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왜 이 선수가 모든 걸 감내하고 한국 대표팀에서 뛰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는지를 알 것 같고 또 이 선수 주변에서 지금 어떤 축구적인 부분 또 그 외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이 선수의 개인 트레이닝을 지도하는 분도 제가 알기로 한국인 코치로 알고 있고 에이전트도
제독 동포분입니다. 마쿠스 한이라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영향을 미치는 분들도 다 한국인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엔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한국 대표팀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선택을 한 거는 자연스러운 수순이 아니었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도 이제 취재하는 과정에서 들었던 가장 충격적인 얘기가 이거 변경할 때 독일 축구협회가 너 왜 그래? 왜 이런 선택을 해? 라면서 반대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일 축구협회는 당장은 이 선수가 A 대표에 와가지고 뭐 활약하고 이럴 거라고 뭐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이제는 이 선수는 이제 일부 리그에서 뛰니까 맞아요. 여기서 경쟁력을 보이면 그것도 금방 스텝업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연령별 대표를 다 거쳤고 지금 이 선수는 좋은 과정으로 이제 2부에서 맹활약하고 1부로 진입을 해가지고 지금 뭐 22살의 선수니까 조금만 더 활약을 하면은 24, 5 이때는 저 대표팀에 대한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독일 축구협회로 봤을 때는 미래의 자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가 갑자기 나는 한국 대표팀에서 뛸래요라고 가버리니까 독일 축구협회 볼 때는 왜 이래? 약간 그래서 벙치는. 네. 너 한 3, 4년만 잘하면 너 독일 대표팀이야. 명예로운 전차 군단의 일원이 될 수 있는데 왜 그러니라고 했지만 스카스트로프 선수는 저는 한국 대한축구협회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네. 독일을 또 2대0으로 이겼던 한국 대표팀이기 때문에. 네, 뭐 절대 여러분이 국뽕을 차올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있는 사실대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일단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한국 국가대표팀이 되고 싶다라는 본인의 바람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만 정작 국가대표팀에서 부르지 않으면 사실은 이게 그냥 일방적인 소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네. 과연 이 흐름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대한축구협회는 모든 선택의 권한은 홍명보 감독에게 이제 넘겼어요. 네. 행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거의 다 해소가 됐고 이제 이 선수를 우리 대표팀의 일원으로 뽑겠다고 하면은 선수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엔스 선수는 이미 한국 여권도 갖고 있어요. 네, 이미? 네, 이미 갖고 있어요. 이중 국적자기 때문에 당연히 소지할 수 있는데 본인이 이 상황에 대비해가지고 이미 준비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준비를 다 해놨군요. 네, 물론 이제 더 많이 썼던 건 독일 여권이겠죠. 예. 왜냐하면 독일 여권이 훨씬 더 커버리지가 넓고 하니까. 근데 한국 여권도 언제든지 이제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9월 선발이 미국에서 열리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비자 문제도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것도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해결된다. 홍명보 감독이 선택만 하면 된다. 예, 그건 거예요. 그래서 과연 홍명보 감독과 지금 대표팀 코칭 스태프는 어떤가? 내부 평가를 취재했는데 상당히 좋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프리시즌 동안 이 선수가 이제 메넨글라드바흐로 가고 나서 치른 프리시즌 경기를 우리 대표팀 코칭 스태프 그리고 유럽에 있는 코치진들이 다 팔로우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 안에서 나온 평가가 상당히 좋고 지금 당장 와도 이 카스트로프 선수는 주전급으로 경쟁을 할 수 있고 뛸 수 있는 선수다. 무엇보다 향후 우리 대표팀의 미래를 봤을 때 진짜 중요한 선수다. 그러니까 이재성 선수가 은퇴를 하고 했을 때 중원 쪽에서 황인범 선수하고 함께 큰 힘을 발휘해 줄 수 있는 그런 유형의 선수다라는 평가를 내부적으로 이미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기초해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번 9월에도 뽑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준호님께서 카스트로프의 몸에 한국과 관련이 있는 문신들이 있고 오른쪽 가슴에는 어머니 성함이 한글로 새겨져 있다라고 이렇게 또 알려주셨네요. 네. 그만큼 또 선수 본인이 품고 있었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들이 그런 것들로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뭐 본인이 그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죠. 불고기 좋아하고요, 만두 좋아하고요. 한국 음식들도 계속 얘기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일단은 대표팀이 지금 선발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가장 큰 증거가 뭐냐? 24일에 이제 메넨글라드바흐가 함부르크를 상대로 분데스리가 개막전을 치릅니다. 그 경기에 주앙 아로소 코치하고 마이어 코치 두 이제 포르투갈 우리 대표팀 소속의 포르투갈 코치가 직접 현장을 가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그날 현장에서 보고 지금까지 이 선수를 쭉 팔로우하면서 내렸던 평가하고 큰 차이가 없는 어떤 퍼포먼스가 나온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주앙 아로소 수석 코치가 홍명보 감독에게 이 선수는 준비가 됐으니까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올릴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날 25일 오전에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선발 명단을 발표를 하면서 이 선수의 이름을
전격적으로 넣을 것 같습니다. 네. 댓글에 보면은 코고 1535님께서 옌스는 그러면 황인범 혹은 백승호하고 경쟁인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중앙 미드필더에서 이 선수를 활용할 계획인가요? 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중앙 미드필더 쪽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표팀이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포지션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황인범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기력에 우리의 어떤 이 변수가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황인범하고 같이 뛰어주는 것도 고려하지만 또 황인범 선수가 결혼이 발생할 경우에 뛸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엔스 선수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고 지금 황인범 선수가 페너롤트 소속팀에서 약간 부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표팀에서도 계속 부상 상태를 체크하면서 이번 9월에 선발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의는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만약에 황인범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이번 9월에 못 온다? 이러면 엔스 선수는 또 기회를 생각보다 많이 가질 수도 있을 것 그럴 같고요. 수도 있죠. 네. 그렇고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대표팀이 전술적으로는 두 가지 플랜을 놓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월드컵 3차에서 내내 썼었던 이제 4-2-3-1 전형 그리고 지난 동아시안컵 3경기에서 모두 썼었던 3-4-2-1 전형. 홍명보 감독이 이제 두 개의 플랜을 놓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엔 동아시안컵 때 아니 굳이 그걸 왜 테스트하냐 쓰지도 않을 거면서라고 했지만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취재를 하거나 듣는 바에 따르면 생각보다는 굉장히 진지하게 이 3-4-2-1 전형의 활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에 세우는 황인범 선수의 파트너로 제가 볼 때는 3백 전술일 때는 이러면 카스트로포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3-4-2-1일 때는 특히 윙백들이 중앙 쪽으로 인버티드 들어올 때 우리 미드필더들의 위치 조정 변화에 따라서 전술적 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4-2-3-1보다 훨씬 많아지잖아요. 그런 걸 볼 때는 저는 엔스 카스트로프가 찰떡 같다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가지고 지금 대표팀이 이 선수의 선발을 굉장히 진지하게 고려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치지직에 보니까 저분 아이디어 굉장히 재밌네요. 예. 개꿀대 해체나요. 아이고 12연패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예, 저도 한때는 꼴리건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예. 굉장히 좀 반갑습니다. 저분께서 박영우 선수 대신에 카스트로프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사실은 4-2-3-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센터백 2명을 쓰다 보니까 예. 앞쪽에 이제 확실하게 조금 신체적으로도 더 강하고 센터백 같은 느낌의 선수를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3백을 쓴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3백을 뭐 김민재, 뭐 이한범, 뭐 조유민 이런 선수를 쓴다고 하면은 저는 앞쪽 미드필더에 굳이 그런 홀딩형 미드필더 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황인범 같은 스타일의 미드필더 2명을 풀어가지고 예. 미친 듯한 기동력이랑 공수 전환 트랜지션 게임을 하는 게 저는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박용호 선수 위치에서도 경쟁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아마도 홍명보 감독이 어떤 포메이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좀 선택이 갈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우리 그 유튜브에서 홍리무 V86님께서 근데 한국말 할 줄 아나요라고 했는데 저것도 중요하죠, 사실. 아까 전에 제가 얘기 드렸는데 듣기는 한 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집에서 어머니랑 한국어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한국말을 하면은 바로 이해는 못하지만 저게 이런 표현 이런 의미겠구나라고 바로 느낀다고 해요. 근데 이제 한국말을 이제 하는 거는 지금 한국어 선생님하고 가외를 하면서 본인이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지만 요건 시간이 걸릴 문제인데 근데 저는 이게 아무 걸림돌이 안 된다고 하는 게 현 세대의 우리 대표팀이 역대 어느 대표팀보다 훨씬 더 많이 국제화가 돼 있습니다. 우리 대표팀에 선발되는 선수의 약 60, 70% 선수가 해외파인데 그중 대부분의 선수가 좀 영어를 쓰고 그나마도 또 손흥민, 이재성, 뭐 황희찬 이런 선수들은 또 독일어도 어느 정도 구사가 되는 선수. 그래서 저는 옌스 카스트로프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 왔을 때 언어가 문제가 될까? 저는 전혀 문제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인 게 사실은 축구장 안에서 쓰는 용어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리고 K리그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정말 많은 외국인 선수들이 와서 뛰고 있는데 이 선수들이 언어 때문에 못 뛴다, 경기력이 안 나온다 이런 얘기는 그렇게 많이 들리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라운드 안에서는 우리가 쓰는 많은 용어들은 또 영어가 주된 방식들이 많고요. 뭐 지금 댓글에도 제가 얘기하고 나니까 이제 많이들 하시지만은 많은 선수들이
지금 우리 대표팀을 보면 영어 쓰는 선수도 굉장히 그렇죠. 많아요. 예, 예. 예, 그 부분은 크게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거를 봤어요. 그 인천 유나이티드의 다큐멘터리 올라온 걸 봤는데 피치 밖에서. 피치 밖에서를 봤는데 무고사 선수였죠. 아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팀의 매니저 영어 진짜 못하는데 어순도 다 틀리고 다 그러는데 얘는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안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법적으로 맞지 않더라도 그냥 적극적으로 얘기만 해주면은 사실 언어가 다른 사람들끼리도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뭘 말하고 싶은지는 다 알아들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뭐 예. 저런 부분은 엔스 선수가 대표팀에 이제 이번에 처음 문을 열고 들어오고 꾸준히 대표팀에 오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어머니도 계시고 주변에도 한국 분들이 많고 또 이제 우리 대표팀에 와서 한국어를 쓰는 기회가 늘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 되면 폭발적으로 아마 한국어가 늘 거예요. 그렇겠죠. 예. 예. 댓글에 보니까 옌스가 나중에 K리그도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이야기일 것 같고요. 저렇게 되면 이제 병역법이 복잡해집니다. 아, 그 문제가 또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연예인들 보면은 미국 국적이나 캐나다 국적을 갖고 있는 연예인들이 좀 있잖아요. 그쵸. 이분들이 한국에 계속 머물질 않습니다. 한국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좀 한정적이에요. 아하. 그 이상이 되면은 이제 병역을 해결하러 군대를 가야 됩니다. 아, 남자들 같은 예, 경우에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굳이 뭐 엔스 카스트로 선수가 K리그로 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분데스리가 1부 리그의 명문팀에서 뛰고 있는데 네. 뭐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모르죠. 이제 나중에 본인이 한국인으로서의 완벽한 이거를 소화하기 위해서 K리그로 가겠다. 그리고 저는 상무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이런 정경영 감독님 만나뵙고 싶습니다. 이러면 뭐 예. 그렇죠. 20세 이하 월드컵 준우승을 이끈 세계적 네. 명장 우리 정종용 감독님 만나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온다면 모르겠지만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치질 좋아하세요? 콜라겐 먹고 양치질하기 귀찮았던 분들 이 콜라겐을 주목하세요. 가루 혹은 젤리형 콜라겐 섭취 후 입속 잔여감, 입냄새, 치약 기임, 충치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콜라겐 바다로 바꿔보세요. 당 제로, 트랜스 지방 제로, 알약 타입 최고 함량 하루 2000mg, 흡수력이 좋은 초저분자 300달톤 PC 콜라겐 펩타이드, 피부에 좋은 히알루론산까지 당과 트랜스 지방이 실은 깔끔쟁이 당신을 위한 콜라겐. 오늘부터 당장 바꿔보세요. 콜라겐 바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